잠시 후 여러분은 김일성이 어떻게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이 어떻게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하였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광복 이후 북한은 여러 정치 세력이 권력을 두고 경쟁하며 집단 지도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북한 권력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였고, 그의 권력 독점은 6.25 전쟁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규모 숙청 작업을 벌였습니다. 전쟁 중에 연안파 김무정과 소련파 허가일을 군사적 실패와 경제적 문제를 빌미로 삼아 몰아냈고, 1953년 무렵에는 자신의 권력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된 박헌영 등 남로당 세력을 제거하였습니다. 1956년 소련에서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시오프가 집권하며 집단 지도 체제를 강조하자, 이에 영향을 받은 연안파와 소련파가 김일성의 독재를 비판하며 권력 분담을 요구하다 숙청되는 8월 종파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1인 지배 체제가 확립되었으며, 김일성은 이를 바탕으로 주체 사상을 더욱 강조하고 소련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를 활용해 균형 외교를 펼치며 북한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전에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도 개인의 재산과 토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등 사유재산을 상당 부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북한에서는 전후 복구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전후 복구 3개년 계획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달아 실시하며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빠르게 추진하였습니다. 북한은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농장을 조직하고, 전쟁 전 토지개혁을 통해 분배한 토지들을 다시 협동농장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 소유로 통합되어 생산물은 국가가 독점 관리하고, 이를 노동을 통해 분배하는 협동농장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농촌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협동화 작업은 농업뿐만 아니라 수공업과 상업 분야에도 확대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 사유재산은 철저히 부정되었습니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에 전쟁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하고 196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공업 우선 정책은 농업과 공업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습니다. 한편 1956년부터 시작된 천리마 운동은 북한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노동력 경쟁 운동으로,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말처럼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목표를 가진 운동이었습니다. 천리마 운동은 초기에 생산성 향상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대중의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에 의존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였습니다. 이후 북한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독재 체제의 확립과 3대 권력 세습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